지금 한국에서 미 대선과 관련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숙골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뭐 연방 대법원에 가서 대통령으로 다시 복권이 되고, 그리고 바이든은 쫓겨난다부터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그 DC 상황에 대해서,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미국 쪽에 이런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오래된, 현재도 미국 정부에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과 좀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입수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이유는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만두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리갈 프로블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이든하고 딜 치려고 저러고 있다라는, 그거는 거의 정설이고, 특히 트럼프의 아들 둘이하고 딸이 강하고, 사이는 트럼프 앞에서는 강하게 했다가 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한테 중재 서고 있다고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멜라니아도 그런 입장, 부인도 그런 이중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딜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를 잘 아는 미국 정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변호인들은 이거는 딜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왜? 사면해줄 대상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면해줄 대상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링컨의 무슨 도청 사건을 보고받고 나중에 알았는데 몰랐다 했다거나,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은 사면 대상이 되지만은, 자기가 지금 중국이나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하고 관계에서 대선에 도움을 받았거나 사업체에 도움을 받고 했던 부분, 또 자기의 가족들이 이 사우디나 이스라엘 등에서 로비 받았다고 하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 개인으로 성추행, 성폭행이나 탈세라든지, 그리고 이 핵의 이런 부분에서의 비리, 또 각종 공작을 꾸민 비리, 이런 부분에 대다수가 사면해줄 내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쳐도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과 개인적 비리는 다른 거 아니냐. 개인의 성폭행, 성추행을 어떻게 사면해 줍니까? 이 와중에서 트럼프가 에스퍼 국방장관을 어제 경질시켜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대선에 떨어져가 남은 70일 임기가 남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국방부 장관을 잘라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악동이 망치를 들고 온 사방으로 그냥 망치를 휘두른다. 비싼 도자기 가게에 망치를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자기 다 깨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감, 복수심, 그래서 충성파 지지자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계속 부추겨 가지고 소요를 선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한 또 비밀 정보를 밖으로 빼돌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문가리가 걸려들면 지금 개망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남은 70일이, 시한부 지금 대통령 트럼프가 이 70일 동안에 본인하고 가족을 셀프 사면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지금 쫓겨난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연방 판사들을 이 알박기로 지금 박아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치도 자를 거다 어쩐다 했는데 에스퍼를 1순위로 잘랐고, 또 그 앞에 USAID라고 미 국무부 산하의 해외 지원 부처장도 잘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들을 지금 다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퍼는 트럼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이미 자기가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벌써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와의 싸움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닷새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됐어요.
후임이 진짜 예스맨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트럼프에 반발한 다른 강요가 있냐 하면서 자신의 학명이 국가를 위해서 옳은 선택을 했다고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트럼프가 원래 임명했을 때는 예스맨이라고, 예스 프레지던트, 해서 예스프라고 농담까지 미국에 나왔던 사람인데 결국 옳은 길을 지켰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만한 다소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캐리어가 떨어지는, 성격도 유순하고 조용한 사람을 시켰지만은 이 사람은 18명의 국무위원 중에 누구보다 더 반발한 사람이 나다. 다른 사람 이름 대봐라. 입 바른 소리,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할 말을 해왔다. 트럼프와 싸우고 있지만은 내가 잘리면 잘렸지 내 발로 걸어나가지는 않겠다. 그러나 언젠가 해고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프를 자르고 그 자리에 크리스토퍼 밀러라고 대테러 센터 국장을 앉혔어요. 미국의 국방장관의 지금 레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해야 될 건데 청문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제정신이 아닌 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뽑아놓은 일부 신문에는 조달청장, 일부 언론에는 총무청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한국에 옛날에 가면 총무처라는 데가 있었죠. 요즘은 없어졌죠. 그 총무처와 조달청을 기능을 겸하는 기관이 미국의 이 조달총무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달총무청이라고 합니다. 이 조달총무청에서 뭘 도와주는가 하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다 해주는 겁니다. 사무실 공간을 빌려주고, 그리고 또 각종 책상이나 컴퓨터 등도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돈도 떼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 당국자들하고 이제 이 바이든 팀에서 접촉하는 것도 허용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 총무조달청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미 정부가 공인했다, 당선을 공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밀리 머피라는 연방 조달 총무청장이 아직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당선인 지원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총무청의 인수위 지원팀장인 이 메리 기버트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들에게 아직 당선이 확정 안 됐으니 확정될 때까지 바이든 사람을 만나지 마라 했고, 그래서 지금 인수위 작업이 어떻게 될지 시간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바이든 인수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7일날 미국 시간으로 트위터에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변호인단이 포시전스 호텔에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필라델피아의 포시전스에서 이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반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랜드스케이핑 했어요. 이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경관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기자회견이 미국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포시전스 호텔의 랜드스케이핑이라는 그런 방에서 한 게 아니라 포시전스 토탈 랜드스케이핑이라는 이 조경업체, 그러니까 나무 심는 조경업체 주차장에서 초라하게 이 플래카드 몇 장 끌어놓고 누디 줄리아니 개인 변호사, 옛날에 뉴욕 시장을 했죠.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경업체 주차장에서 했는데 몹시 초라했고 주변에는 성인 책방과 화장창이 있었다. 이 대통령 지금 법적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이런 데서 했다는 게 지금 이례적이고 예약 실수냐, 아니면 실제로 지금 호텔들이 예약을 안 해주냐,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조경업체도 왜 여기서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밴들이 조경업체 주차장에서 플래카드 한 장 뒤에 걸어놓고 이 줄리아니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미국에서 지금 보기 드문입니다. 그래서 친 트럼프의 뉴욕 타임즈가 아닌 그건 반 트럼프지만 뉴욕 포스트도 품위 있게 패배 수용을 해라. 자, 보수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성복 전통이 이어져야 된다. 폭스 TV, 트럼프의 대변인 격이었던 폭스 TV도 트럼프 옹호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부분까지 가다가 그야말로 지금 망신당하고 끝날 건데 대부분까지 가지도 못할 거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중론이고 망신당하면서 그냥 쫓겨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부분에서 트럼프가 버티는 부분은 가면 갈수록 지금 비정상적인 멘탈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옛날에 엘고가 소송을 아들 부시를 상대로 내고 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편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시비거리조차도 되지 못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상원에서 48대 48인데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 열풍이 올 거라는데 그러지 않고 공화당이 이기거나 상원에서 아니면 동점이 되거나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의 일각에서 극자 내지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의원들이 좀 들어왔는데 그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 싸움이 벌어졌대요. 민주당 안에서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당이 저렇게 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공화당이 선전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내전이 지금 걱정스럽다. 하원에서는 지난번보다 줄어들었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바이든이 또 독주를 해도 그것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이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뭐 12월 달까지 가야 된다, 1월 달까지 가야 된다 말이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격차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내주 초에 지금 바이든의 인수위에 지금 윤곽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 인수위 윤곽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바이든 정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건지 이렇게 이제 언급이 시작될 거고 이게 12월 초에 이제 대략으로 바이든 정권의 백악관과 지금 이 국무부 국방부 주요 부서에 들어갈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 팀 자체가 내주에 나오고 그 팀이 사람들을 심사해서 12월 초에 구체적으로 인물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정권을 대신해서 기업이 여러 쪽에다가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봤자 지금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헛다리 짚는 내용이고 지금 한국처럼 미국도 브로커들이 지가 바이든 정권에 들어간다고 설치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영국 같은 나라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국에 돌아가는 거를 그냥 보고 가닥이 잡히면 그때 접근하겠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참지 못하고 하닥거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대선 결과로 뭐 트럼프가 어떻게 다시 기회를 잡게 되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국의 언론들이 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매달리는 거는 이거는 자신들이 그야말로 도대체 대중 앞에 유튜브를 할 만한 자질이 안 된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이 무망하게 휘둘리지 말고요. 대선은 끝났고 트럼프의 저항은 대부분도 못 가게 될 것이다. 곧 끝날 거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